안녕하세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오늘은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6세부터 초등 고학년까지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는데요.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자존감이 높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 부모님이 언제나 믿어줬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뿌리에 뿌리를 내린다는 마음으로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느냐, 이걸로 이야기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책 구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는 3가지 치료 방법을 처방할 텐데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방법들의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성품이 좋고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말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일은 가능하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내면이 단단한 아이가 이런 면들이 건강한 아이인 거죠. 책에 나오는 3가지 치료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겸손함을 가르쳐라, 아이와 노는 시간을 즐겨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줘라 인데요. 오늘 저는 겸손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을 부모님이 겸손의 문화 안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의 문화에서 아이가 자랐다는 건 부모가 그걸 몸소 보여주며 키웠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아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부터 삶을 배우며 자랐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쫓는 경험일까요? 그럴싸한 결과를 내는 경험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공을 바라죠. 근데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요? 이 부분은 한번 책을 읽으면서 가볼게요. 부모들은 자아실현과 성공을 혼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자아실현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품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성취하는 지에만 집중하게 됐다. 부모는 아이가 성품, 자기통제력, 성실성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들의 성품과 자기통제력, 성실성 등은 겸손의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면 그냥 보고 배우며 길러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에게 겸손의 문화를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해요. 책에서도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유용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겸손이 뭔지 잘 모른다고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겸손이라는 걸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똑똑한데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기분이 중요한 만큼 타인도 그럴 거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죠.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훌륭한지 떠벌리기 전에 상대에 대해 뭔가를 알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성취, 나의 자랑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려는 힘이죠. 다른 누군가가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힘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퍼붓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나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이런 것들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대상을 알아가고자 애를 쓸 수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이런 겸손은 겸손의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겸손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책 구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겸손의 문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기뻐하고 내 몫에 만족하는 것이다. 겸손의 문화는 감사, 공감, 만족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행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만족이다. 감사할 줄 알고 서로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의 문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라면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첫째, 감사하는 태도. 둘째,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 셋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키워주고 계신가요? 먼저 감사하는 태도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엄마 아빠가 뭘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 밥을 차려주면 밥 차려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셨으면 데려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예쁜 옷을 준비해 주셨으면 예쁜 옷을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부모가, 어른들이 해주는 걸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해요.
해요. 제가 최근에도 레슨할 때 악보를 출력해와야 하는 준비물이 있었고 엄마한테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파일에 어머님께서 악보를 잘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엄마가 이거 프린트해서 챙겨주셨네,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고 수업 끝나고 악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꼭 얘기하자, 이런 약속을 아이와 나눕니다. 준비물을 준비시켜주는 것, 어머님들은 아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아이들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겸손의 문화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고, 이런 대화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둘째, 타인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들도 알면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감은 내가 경험을 해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집안일을 시키면서 겸손을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부모를 돕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과 몫을 알아가는 것만큼 겸손의 문화를 잘 배워가기 좋은 환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운 날이면 밖에서 근무를 서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항상 마음에 쓰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걸어가다가 경비 아저씨를 보면 더운 여름에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네, 많이 더우실 텐데 우리 아저씨한테 요거 물 하나 드리고 오자, 저희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면서 드리고 와봐, 이런 일상의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가 그리고 함께하는 어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아주 동일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아주 좁은 방 안에 있을 때 여기 너무 안락하고 우리 딸이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엄마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정말 안락하다고 느끼고 엄마랑 붙어 있어서 좋다고 느껴요. 근데 아무리 방이 크고 쾌적해도 여기는 왜 이렇게 휑하고 뭐가 없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이도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부모님들이 쓰시는 표현, 상황을 느끼는 감정, 부모님들끼리 서로 나누시는 대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못해주는 걸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걸 계속해서 해주고 싶어 하지도 마시고 지금 아이에게 주어진 것, 아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아이가 그것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졌대요. 읽어드릴게요. 최근 연구자들은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언가가 채워지고 충족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충만함과 행복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겸손의 문화를 경험시켜주는 것이 정말 아이들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키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올바른 겸손과 실패에 기인한 겸손, 이 두 가지를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올바른 겸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올바른 겸손은 자신의 결점을 알도록 도와준다, 잘 준비하게 도와준다, 위험 요소를 알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위험 요소를 용감하게 감수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은 겸손함이 아이에게 올바르게 길러져 있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겸손은 내 자랑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위험 요소를 더 잘할 수 있고 애쓰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인 만큼 위험 요소를 용감하게 감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존감은 높지만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면이 약한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패에 기인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현실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한 한 가지 핵심 요소이다. 아이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힘을 주고 아이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축하해줘야 한다. 실패는 겸손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에서 기인한 겸손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지혜를 준다. 또한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열게 만들어준다. 성공은 절대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저희 아빠가 생각났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때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막 도전을 했었고 감사하게 제주항공을 다니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때 계속 대한항공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공채만 뜨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2번이나 연달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까지의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탈락은 3개월간의 여정에서 그냥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요? 한 번까지는 그래 또 하면 돼 해보자 이랬는데 2번 연달아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반년이 훅 날아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말도 못하게 상실감이 크고 나만 그 문턱을 못 넘는 것 같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내 세상만 멈춘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이렇게 문자를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 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빠의 저런 문자를 받고서 생각보다 빨리 괜찮아졌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름 훌훌 털어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제 회복 탄력성이 한층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비록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나는 끄떡하지 않아 하는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노력하게 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것 같아요. 너무 낙담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을 배워가는 거란다. 쓴 경험이 가져다주는 교훈으로 사람은 좀 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누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두고두고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 아이들에게 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들도 아이의 실패에 같이 아파하지 마세요. 아이의 실망에 엄마가 더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아픔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배우는 거예요. 또 좋은 구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면서 실망은 늘 있기 마련이다. 꿈이 좌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관계가 끝이 난다. 올바른 양육과 더불어서 올바른 교육은 아이가 실패와 실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만약 꿈이 좌절된다면 그 꿈을 놓고서 열정을 잃지 않은 채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번에도 이 책에 살아있는 사례죠. 만약에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진심으로 몸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더 살아있음을 느껴요. 버릴 경험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기꺼이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소명,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실패에 그대로 좌절되지 않게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자신의 역할, 소명, 천직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지는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은 없다. 아이를 사회에 적응시키고 성실성과 정직함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다. 현대 주류 문화는 부모가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권위를 약화시켜버렸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이 무너져 내렸다. 자녀 교육이 붕괴하면서 아동들과 10대들 사이에 불안장애와 우울장애가 급증했고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나약함을 보이는 아이의 비율이 놀랍도록 크게 증가했다. 부모로서의 성공은 아이 친구의 수, 내신 성적이나 시험 점수나 운동 시합 결과, 유명한 대학교에서 온 합격 통지서 등이 아니라 아이가 자아실현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책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의 시대에 겸손을 가르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우맘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강도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덧 무너지는 부모들 탐독 특강도 끝을 향해 가네요. 마지막 특강은 어머님들께서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 사춘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마지막 특강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